이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누워있진 않았을 텐데.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 이유를 곧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박지훈, 내분비내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저는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임상 첫날부터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느낀 건 각자의 이야기가 곧 우리 몸과 마주하는 태도의 거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피곤한 얼굴로 검사지를 들고 오십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죠. 공복 혈당 103mg/dl.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이 정도면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100-125mg/dl은 당뇨 전 단계, 즉 몸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저는 그럴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당뇨병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먼저 떠올립니다. 어디서나 보이는 광고 문구들, 혈당 안정에 도움, 자연스럽게 HbA1c 감소, 천연 추출물로 당 조절. 하지만 28년의 진료 경험으로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보조제보다 강력한 건 단 세 가지뿐입니다. 정확한 약 복용,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꾸준한 운동. 약은 혈당을 낮춰주지만 음식과 생활 습관이야말로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나는 이 실수를 했고 큰 대계를 치렀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서 당뇨가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세 가지를 멈추세요. 저도 한때 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죠. 저처럼 되지 마세요. 당뇨병이 있다면 이 세 가지 행동만큼은 지금 당장 멈추세요. 저는 아직도 그날 아침을 잊지 못합니다. 봄 기운이 막 느껴지던 어느 날, 제 진료실 문을 열고 66세의 박영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2년 넘게 약을 꾸준히 복용했지만 혈당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검사 결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공복 혈당 155mg/dl, 식후 230mg/dl.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약은 정말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왜 혈당이 안 내려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평소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침엔 식빵 2조각, 점심엔 냉면이나 칼국수, 저녁엔 라면 한 그릇으로 때워요. 밥은 살찔까봐 피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유를 바로 알았습니다. 요즘 많은 중장년층이 탄수화물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밥을 끊고 대신 빵이나 면을 먹지만 그건 결국 정제 탄수화물 즉 껍질과 섬유질이 제거된 순수한 당분 덩어리입니다. 이런 음식은 몸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췌장의 작은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셈이죠. 결국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세포가 무뎌지고 혈당은 점점 통제 불능 상태로 향합니다. 저는 박영호 씨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몸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인슐린은 연료를 넣기 위해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런데 매일 불량 휘발유, 즉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을 쓰면 열쇠 구멍이 닳고 언젠가는 문이 안 열리게 됩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더군요. 그럼 기름도 습관도 바꿔야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간단한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빵, 떡, 면을 끊고 대신 현미 50%, 보리 50%의 잡곡밥을 채소와 단백질 생선, 두부, 닭가슴살과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그는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현미밥은 질겨서 못 먹을 텐데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래 불리고 물을 조금 더 넣고 압력밥솥에 지으면 됩니다. 몸도 입맛도 천천히 적응하게 놔두세요. 그리고 3개월 후 그는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공복 혈당이 110, 식후는 150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열쇠 구멍이 다시 돌아왔네요. 박영호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을 잘 먹어도 결과가 안 나오는 환자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단 세 가지. 흰 탄수화물 끊기, 당 줄이기, 밥보다 채소 먼저 먹기. 이걸 지킨 분들은 하나같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약을 줄였고 어떤 분은 수년째 안정된 혈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단순히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보여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비싸지도 복잡하지도 않은 방법. 하지만 결과는 분명히 증명되었습니다. 오늘은 5부분으로 나누어 많은 분들이 겪는 대표적인 실수들과 제가 직접 경험한 혈당 조절의 3가지 황금 원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만 바르게 가면 몸이 직접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국 영상에서 흔히 말하듯이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1번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한 주제로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혈당을 낮추는 여정 함께 시작해 봅시다. 너무 피곤해요. 그 남자는 당뇨병이 재발하자 울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날 박영호 씨와 헤어진 후 저는 한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식습관을 바꾸고 싶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엄격한 식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걸 끊으려 하지 말고 무엇을 먹는지 알고 어떤 순서로 먹는지부터 바꿔보세요. 그게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일주일 뒤, 영호 씨는 다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첫 단계로 3가지 음식을 완전히 끊기로 약속했습니다. 바로 빵, 면, 떡. 한국인 식탁에서 가장 흔한 정제 탄수화물이죠. 제가 혈당 지수, GI 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흰 빵, 흰 면, 흰 떡의 GI는 80, 90으로 거의 설탕 수준이에요. 이걸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야 합니다. 그게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게 바로 당뇨의 뿌리예요. 그는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아침에 빵 대신 뭐 먹죠, 선생님?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삶은 달걀에 채소, 무가당 요거트, 그리고 고구마 몇 조각을 드세요. 고구마의 GI는 55 정도로 훨씬 낮아요.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그는 꼼꼼히 수첩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차부터는 점심과 저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가 자주 먹던 건 냉면, 칼국수. 그래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흰쌀의 GI는 90이 넘지만 현미 50%, 보리 30%, 검은콩 20%로 섞으면 GI가 약 60까지 떨어집니다.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먹기 힘들면 최소 6시간 불리고 물은 2배로 넣고 압력 밥솥에 지으세요. 그럼 훨씬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처음엔 즐겨서 못 먹겠다고 하던 그가 3주쯤 지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오히려 더 오래 포만감이 가네요. 밤에 배도 안 고파요. 저는 그에게 식이섬유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유질은 변비에만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당 상승을 늦추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보리의 베타글루칸, 사과의 펙틴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 속에서 젤처럼 변해 음식의 이동 속도를 늦춥니다. 그 결과 포도당이 천천히 혈액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흰쌀밥은 고속도로, 잡곡밥은 국도예요. 속도는 느리지만 훨씬 안전하죠.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전 국도로 갈게요. 저는 그에게 매일 혈당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기록하는 것이죠. 이건 의사에게만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그가 기분 전환이라며 우동을 먹었대요. 그날 식후 혈당이 210mg/dl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그 수치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선생님 말이 왜 맞는지 알겠어요. 그 자기 깨달음의 순간은 어떤 약보다 강력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그의 공복 혈당은 110mg/dl, HbA1c는 7.8%, 6.6%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바뀔 줄 몰랐어요. 그냥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요. 제가 미소 지으며 답했죠. 몸은 솔직합니다. 새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몸의 말을 들어주는 주인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한국 분들이 통밀빵, 메밀면, 현미떡은 괜찮다고 믿지만 아무리 건강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결국 혈당을 올립니다. 중요한 건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총량과 빈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채소와 단백질을 곁들여 천천히 먹는다면 그게 바로 진짜 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는 벌이 아니라 몸을 새로 고침하는 과정입니다. 박영호 씨가 그걸 깨달은 순간 그는 더 이상 음식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되찾는 도구로 받아들였죠. 그때부터 그의 혈당 관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스맨 타운은 프렌트.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무심코 넘어가는 함정, 숨은 당의 진짜 정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때로는 커피 한 봉지가 하루의 노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당뇨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관리하세요. 지금 바로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세요.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영호 씨의 식단을 안정시킨 뒤 저는 많은 환자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숨은 적, 즉 음식과 음료 속 숨은 당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식사 후 단 커피 믹스 한 잔, 과자 몇 개 혹은 탄산음료 한 캔을 습관처럼 마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야말로 혈당이 절대 내려가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어느 봄날 아침, 64세 이철수 씨가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흰쌀밥도 끊었고 빵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여전히 높죠?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루에 커피는 몇 잔 드세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믹스커피 한 5잔쯤요. 별거 아니잖아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거기 있네요, 범인이.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설탕 약 7, 8지. 5잔이면 35, 즉 각설탕 10개 분량입니다. 매일 한 달이면 몇 킬로그램의 설탕을 마시는 셈이죠. 이철수 씨, 커피가 나쁜 게 아니라 설탕이 문제예요. 커피의 쓴맛이 좋다면 아메리카노나 블랙커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입에 안 맞지만 2, 3주면 미각이 달라집니다. 그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블랙커피는 너무 써요. 제가 웃으며 답했죠. 그래도 인슐린 주사보단 덜 쓰지 않나요? 둘 다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서 그는 진심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 그는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젠 블랙커피만 마셔요. 공복 혈당이 20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커피만이 아닙니다.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스포츠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온 음료는 몸에 좋다는 말. 사실 대부분 한 병에 설탕 25, 35기 들어 있습니다. 콜라 한 캔은 각설탕 9개와 같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설탕이 아니라 물을 원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세요. 맛이 심심하다면 레몬 조각이나 민트 잎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함정, 바로 간식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과자나 스낵은 자주 드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가끔이요. 저녁에 몇 개 정도? 하지만 그 몇 개 속에는 설탕,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살찌는 문제가 아니라 혈관을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과자 한 입은 당뇨인의 혈관에 금이 가는 한 번의 충격이에요. 대신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찐 고구마, 호두 몇 알, 삶은 달걀. 이 세 가지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당이 당기는 순간엔 과일을 조금만, 예를 들어 작은 사과 한 개나 바나나 반 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 하나. 과일은 절대 공복에 먹지 말 것. 식사 후에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60세 장미경 씨는 과일 중독자였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잖아요. 라며 매일 밤 수박 한 그릇을 먹었다고 했죠. 뜻의 결과는 공복 혈당이 170mg/dl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과일엔 비타민이 많지만 당뇨 환자에겐 과당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식사 후 작은 컵 한 그릇 분량만 먹도록 바꿨습니다. 한 달 뒤 공복 혈당이 120mg/dl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말했죠. 과일 조금 줄였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을 올리는 건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종일 반복되는 작은 간식들이에요. 작은 변화를 꾸준히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믹스커피를 끊고 잔 음료를 피하고 과일을 조금 식후에로 바꾸면 몇 주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아침에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자포로 몰입 아래
이곳이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90% 이상의 환자들에게 직접 써본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20, 30포인트 떨어지는 비밀을 공유하겠습니다. 약이 아닌 식사의 순서. 그단 하나의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바꿔놓을 겁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게 하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식사하세요. 박철수 씨가 커피 습관을 고치고 단 음식을 줄인 뒤에도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식사는 건강하게 보이는데 식후 혈당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당뇨병 환자에게 아주 흔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뭘 먹느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순서로 먹느냐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정기 진료 중에 제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식사하실 때 어떤 순서로 드세요? 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밥 먼저 먹고 그 다음 반찬이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게 바로 문제예요.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지만 비싼 건강보조제보다 더 효과적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채소부터 먹는 것입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배추, 상추, 시금치, 미역, 브로콜리 이런 음식들은 위 안에서 자연의 완충막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 즉 생선, 살코기, 달걀, 두부 같은 걸 드세요. 이 단계가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혈당이 급등하는 것을 피하려면 제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식사하세요. 마지막에 밥이나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 땅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여러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 순서로 식사하면 식후 혈당이 20, 30mg/dl 낮아지고 약이나 식단을 바꾸지 않아도 안정됩니다. 철수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죠. 매 끼니마다 작은 접시의 채소로 시작하세요. 천천히 꼭꼭 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밥, 그리고 식사 후 2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3주 후 그는 환하게 웃으며 병원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죠. 선생님, 신기해요. 약은 그대로인데 식후 혈당이 40포인트나 떨어졌어요. 게다가 포만감이 오래가서 밤에 간식 생각도 안 나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뿌듯했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믿고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이었죠. 이 식사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명확한 생리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채소 속 수용성 섬유질이 위 배출을 늦추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단백질과 지방은 포만 호르몬을 자극해 과식을 막으며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으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지 않아 췌장이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 순서도 약입니다. 게다가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는 최고의 약이죠. 진료를 마치며 저는 철수 씨에게 감사했습니다. 보셨죠? 건강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비법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변화가 진짜 치료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몸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사의 역할은 단지 처방을 쓰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스스로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는 그 마음이 이미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은 나중에, 밥은 나중에 드세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그 다음, 밥은 마지막에. 그런 작은 실천들이야말로 매일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자연의 약흔입니다. 그 약은 당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마음까지 평온하게 해줍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제가 30년간 당뇨병을 치료하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건 단지 환자에게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천히 살아야 진짜 건강해진다는 의미를 모든 이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월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식사법을 가르치며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뇨병은 평생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조금만 천천히 살아보라는 몸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이걸 깨달은 환자들은 더 건강하고 더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혈당기 숫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강수진 씨, 63세. 그는 공복 혈당이 103GDL, 즉 당뇨 전 단계라는 결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탐블밴. 그날 저는 어떤 약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흰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단맛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식사 순서를 지키며 저녁 후엔 20분만 걸으세요. 6개월 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 제 혈당이 이제 95예요. 잠도 잘 자고 갈증도 없어졌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식사와 혈당을 꼼꼼히 기록한 노트. 맨 첫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 마지막. 물 많이 마시기. 식사 후 걷기. 그리고 그 밑에는 손주가 삐뚤빼뚤 적은 글씨가 있었습니다.